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1학번으로 재학하고 있는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주로 고등학교 때 이제 대입 공부하시면서 네. 주로 사용했었던 공부법, 개인적으로 좀 효과도 있고, 그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음, 저는 일단 수업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수업 때 진짜 한 번도 안 졸았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필사한다고 생각하고 잘 듣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필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때 필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놓치는 선생님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필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외워버리고 쉬는 시간에 쓴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었고, 그러면은 보통은 들으면서 막 메모하잖아요. 막 네네네.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럼 그걸 안 하고 그냥 수업에 되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세한 부분은 외웠다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날 음, 일과가 끝나고 그거를 기억해내면서 그거를 다시 적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업의 전체적인 게 기억이 나니까 더 음. 복습 효율도 좋고 학습 효율도 좋았어요. 딴지 거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네. 그러면은 그게 그 부분이 날아가는데 그 위험도는 없어요? 음, 물론 저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도 완벽하게 이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수업 자체를 떠올리면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 어떤 걸 강조하셨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큰 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의 수업이 이렇게 시작됐지, 그리고 네, 어떤 얘기를 하셨지, 네, 막 이거를 이렇게 맞아요. 약간 영화를 쫙 돌려보는 네, 네, 것처럼 네, 돌려본다는 네, 맞아요. 느낌이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를 못했던 거를 추가 네, 메모하고. 맞아요. 거의 모든 교과에서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하나도 안 졸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딱히 과목을 편식하지는 않았어서 모든 음. 과목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다른 공부법도 얘기해 주실 텐데 우선 그렇게 공부하는 걸 언제 정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공부 안 하고 노는 학생이었거든요. 학교도 안 나갔던 때도 있었고, 학생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학교를 뭐 중간에 갑자기 집에 간다기도 하고, 뭐 학교를 안 나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좀 방황을 하고, 사춘기가 좀 심하게 온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목표가 딱 설정이 되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날 공부한 거는 이제 그날 공부를 다 끝냈었습니다. 그날 진도를. 네,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은 저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 웃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만 하면은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 다른 분들이 대부분 좀 웃어요? 네,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죠. 네. 예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그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거를 복습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는 건가요? 공부의 시간은? 복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예습은 했어요. 그 예습을 그냥 소위 말해서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습을 하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수업하지? 하고 그냥 읽는 음, 수준까지만 했고 집에 갈 때 또 이제 내용을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 어떤 걸 공부했지?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공부했다고 치면은 오늘 한국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흐름 같은 거를 계속 음,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갖고 집에 가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집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바로 잤어요. 학원이나 주로 뭐 과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그런 거는요. 저는 학원을 하나 다녔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어학원을 하나를 더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대신 해주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원 공부 시간은 공부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학원을 간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학원에서 만약에 자료를 만들어줘서 시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니면은 학업 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뭐 간단하게 학원을 가게 되면 다녀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 주로 복습하고 약간의 예습을 하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가진 거예요? 저는 학원을 주말에만 한 번 갔기 때문에 평일은 아예 네, 평일에는 아예 없었고 주말에도 1시간 정도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학교 끝나고 저는 야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자를 안 하고 집에 오면은 한 6시 밥 먹고 하면 6시 그다음에 저는 바로 이제 잤어요. 6시에서 8시까지 잔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자서 8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를 했고 수면 시간은 10시간 정도를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아침 9시에는 앉아서 밤 12시까지는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역시나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렇게 그런 좀 남들이 보통 안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누구도 추천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런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 무슨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체력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공부를 비몽사몽한 상태로 하면은 공부 성적도 오르지 않고 효율도 오르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고 2시간은 꼭 자고 공부를 했고 주말 때도 힘들면 1시간, 2시간씩 자다가 공부를 했어요. 좀 특별한 자기만의 그 공부법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네. 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자고 일어나는 게 효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기억했던 부분과 안 했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기억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과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좀 상쾌해지니까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이 방법 추천해 줘가지고 따라한 사람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요번에 어디 대학을 갔는지 모르는데 인하대학교랑 충북대학교 의대에 붙어서 둘 중에 한 군데 갔을 거예요. 저한테. 후배예요? 네네네. 그 친구한테는 언제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알려줬어요. 성공적이었네요. 이게 꽤 좋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상상해 보면 문제가 2시간만 자야 되는데 자면 이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걸 지켜가는 거 2시간만 딱 자고 일어나서 이제 딱 상쾌하게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잔다든지 아니면 안 자고 핸드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뭔가 그런 변수들이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었는지 혹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독서실에 예를 들어 가고 있는데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면은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졸립다. 가야지. 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에 더 치중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저도 물론 그걸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었지만 어, 뭐 잘하고 싶으면은 해야죠. 구체적인 공부법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패드도 옆에 있고 막 한데. 네. 저는 항상 일정표를 엄청 중요시했거든요. 학습계획표. 네. 네네. 그래서 그날 해야 될 거를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근데 여기 그 노트를 이제 졸업하면서 없애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 스케줄표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네. 대학교. 네, 대학교 스케줄표인데 되게 빽빽하죠.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따 제가 캡처는 할 거지만 네, 그리고 나서 되게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직접 보고. 되게 빽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 해야 될 거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에 나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거 끝내놔야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거 하고 자야겠다를 계획을 하고 잠자리를 들었어요. 아까 얘기로는 그날 거의 복습, 하루하루 네네네. 배운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대부분은 학교 내용이었을 거고, 그럼 저 학업 계획표에는 주로 어떤 게 쓰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업 면에서도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었고 여기에다가는 대략적으로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 자료로 썼습니다. 뭐 하루에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한 4시간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일로 치면. 그러면 4시간 중에서 그날 배운 거를 이렇게 소모하는데 그 4시간 중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제 학종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만에 다 그날 배운 걸 끝낼 수 있게 되나요? 저는 학기 중에는 학종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4시간 중에 그날 복습을 하기 때문에 2시간밖에는 안 걸리거든요. 모든 양을 복습을 하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 그날 복습을 하는 게 되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2시간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또 더 투자를 했었어요. 특히 수학에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공부 시간의 절반 정도는 수학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물론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학 중에 다 끝내놨었어요. 학종을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시간 배분이랑 학기 중과 방학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했었고 준비 과정은 방학을 활용해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동안 내가 다음 학기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할 건지 다 적어놨었어요. 과목별로? 네. 예를 들어서 미리 교과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수의예과니까 이 부분을 수의학과 관련 지어서 탐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다가 미리 적어놨었어요. 이런 주제의 탐구와 연구를 이때 한번 해봐야겠다를 미리 적어놨었고 방학 때 미리 끝내 놓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내신에만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기획 정도를 하는 거랑 실제 끝내는 거 좀 다르기도 한 거고 하나는 두 번째는 사실은 학기 중에 실제 그 교과에 이제 그 파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학종 관련된 이제 안내가 나가는 거는 네네네. 방학 때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학생 네네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보통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게 어느 정도 구체성까지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음, 그거를? 저는 연구 제목도 다 적어놨었고, 그 다음에 테드나 리스 이런 논문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다 작성을 해놨었어요. 그 탐구 보고서를. 그래서 나중에 추후 연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께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네네네. 과목별로 이렇게 떠들어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뭐 학종 관련된 수행 평가가 뜰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거의 보고서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평가가 나지 않아도 네. 저는 엮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더라도 엮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통합사회 시간에 무역 관련된 거를 배우면서 저는 이제 수의예과다 보니까 외래종 유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멕시코 장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미국하고 멕시코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탐구를 해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무역에서 살짝 틀어가지고 그거 이제 멕시코 장벽을 만듦으로써 이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장벽을 만듦으로써 이제 어떤 수의학적 공중보건학적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주제로 탐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목표 의식만 분명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 놓거나 이제 네, 기획을 해 놓으면 연관시키는 유기적으로. 거는 네네네.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전공에 관해서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전공을 진짜 잘 알고 잘 이해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중학교 때까지는 꽤 놀았다고 이제 했고 네. 어떻게 얼마큼 놀았어요? 전 학생 회장이었는데 제가 또 그 랩에 빠져서 음악을 좀 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학생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도 예를 들어서 안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 갔다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오고 이런 학생이었어서 공부는 뭐 물론 당연히 안 했고 학교조차도 제대로 다니기 힘든 학생이었어요. 학업보다는 뭐 좀 다른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네네네. 학생이었던 것 같군요. 특히나 이제 학종을 방학 때 그 정도로 뭐 리스 얘기하는 정도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를 개인 혼자서 그렇게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아, 거예요? 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건 혼자서 했고, 음.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너무 좋은데,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면 이 친구한테도 좋고,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완전 열심히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기의 시작점은 조금 이상한데 근데 뭐 그래도 아름다운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만약에 다시 그때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돌아간다면 만에 하나 뭐 조금의 그런 음, 것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래 이런 건 좀 더 보완했었으면 좀 좋지 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너는 뭐 고등학교 때 후회되는 거 없냐? 그러면은 저는 나는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면 난 서울대 못 간다. 나는 그때가 내 최선이었고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공부 면에서는 사실은 보완을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근데 보완하고 싶은 거는 좀 더 나를 좀 아껴주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봐줬으면 그 과정이 물론 힘들지만 그 과정이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좀 많이 힘들었고 외부적인 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내가 나 자신을 갉아먹었던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서 네, 그때 좀 고등학교 때는 좀 힘들었어요.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면 조금 길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길게 이게 좀 어렵다 공부하는 게라는 그 슬럼프가 온 적이 음,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극복을 했으니까 아마 성과가 좋아졌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슬럼프가 일단 자주 오는 친구였고 자주 왔다는 이유는 제가 단기간에 뭔가 열정을 부어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럼프가 와서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루도 안 빼먹고 하고 있는데 하루 안 빼먹어서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잘 못 느끼겠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은 왜 사는 걸까? 라는 음, 생각 물음을 저 자신한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자주. 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강아지는 행복한 행복하고 막 네, 옆에서. 지금 행복한 것 같지도 어, 않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이유는 내가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안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는 거지만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제3자로 보면서 어, 만약에 오늘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내가 남과의 약속이 중요하듯이 나와의 약속도 중요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듯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지고 그 과정을 함에 있어서 어, 조금의 의의는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의 하나만 찾으면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됐고. 네, 반복은 됐지만 음. 그때마다 조금 잘해서 결국 잘 해냈습니다. 지금도 자주 와요. 그렇죠. 우리 동네라서 좋았던 점은
저희 동네가 이제 초중고가 붙어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엄청 다 친하거든요.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고 네, 무슨 학교인지. 네, 네. 충북 청주의 양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지역 따끄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초중고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친구 사귐에 대해서 걱정을 한 적도 없고 이게 고민이었던 적도 없어서 조금은 학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는 네네네. 게 이제 장점인 것 같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약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태어난 그 탤런트가 큰지 네네네. 노력적인 요소가 큰지 저도 잘 어떤 스타일인지 잘 좀 헷갈리는데 학업을 최고 수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의 비율을 굳이 구분하자면 몇 대 몇 정도로 느껴져요. 감으로 그냥. 저는 선천적인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율이 8대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8대 2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을 오기 위한 공부는 그 수준까지는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서울대 올 정도는? 그냥 대학 공부 어, 정도면. 어. 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고, 물론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제약이 되거나,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본인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가지고 태어난 포션이 한 8,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이 2 정도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시나요? 저는 좀 머리가 안 좋은 편이었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저는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듯 저는 어쩌면 운이 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 공부라는 분야에서 어찌 보면 재능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찾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에 맞는 재능이 있듯이 저는 이쪽 분야에 조금은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일단 방학 때도 9시에는 앉아서 12시에 집으로 퇴근하는 거는 루틴을 꼭 지켰고, 저는 제가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3년 내내 계속 했어서, 그 대학 생활 수의과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뭐 대부분 감으로는 알고 있을 네네네. 텐데 네네네. 그래도 이 전공을 또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전공이고 어떤 친구들이 관심 갖고 오면 좋고 또 음, 뭐 나중에 또 본인도 이제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전공 음.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수의과 대학이라고 하면은 동물만을 위한 학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동물만을 위한 학과보다는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동물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는 임상 분야에서 동물을 치료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을 접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학과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수의과 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물론 저희 강아지도 있지만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한 애정과 동정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들, 그다음에 소외된 동물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 싶고 야생동물이나 아니면은 뭐 유기견 이런 분야에서 조금 일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